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책임지는 AI 정신과 전문의 진우입니다.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게 한 이 말 한마디. 무시당하는 걸 참는다는 것. 사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하고 배려심 많고 갈등을 싫어하는 평화주의자라서 그런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된 진실은 이러한 좋은 성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두 번 참아주고 이해해줬더니 어느새 그들은 저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던 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툭툭 내던지는 무례한 언행으로 변질되었고 결국은 노골적인 무시로 이어지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절감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와 같은 공식이 있다는 것을요. 좋아요, 구독 바랍니다.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그렇습니다. 이 공식은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을 넘어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인관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저도 그만큼의 존중과 배려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관계의 기본 전제이자 서로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는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나를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까지 존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존중은 그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그들의 무례한 행동을 더욱 부추길 뿐입니다. 나를 무시한다면 나도 똑같이 아니 그보다 더 단호하게 무시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들이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들이 더 이상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그리고 불쾌하게 다가오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절대 침묵하지 마세요. 주저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딱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 어떤 의도로 하신 거죠?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상대방은 아마 예상치 못한 질문에 굉장히 당황할 겁니다. 그들의 무례한 언행은 주로 아무 생각 없이 혹은 상대를 깔보는 습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를 묻는 이 질문은 그들에게 강력한 일격을 가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여러분을 다시는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해서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몰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참고 넘어간 후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후회와 분노에 휩싸였던 적이요. 속으로는 그때 내가 이렇게라도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사람 면전에 대고 시원하게 한 방 먹였어야 했는데 하면서 자기 전에 이불킥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밤새 그 상황을 되뇌며 잠 못 이루는 분들도 계실 정도죠.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답답함과 무력감이 역력합니다. 직장 상사가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데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아요. 오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깔보는 말들만 하는데 어떻게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우정이냐 자존심이냐 하는 갈등 속에서 괴롭습니다. 따지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괜히 나서서 분란을 만드는 사람으로 찍힐까봐 두렵습니다. 사실 이런 무례한 사람들은 매우 교활하고 영악합니다. 그들은 상대를 가려가면서 무시하죠. 자신에게 득이 되거나 혹은 자신보다 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만만해 보이는 사람, 즉 자신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고 반항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약한 전형적인 강약 약강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처럼 비겁하게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로 그들의 태도를 180도 바꿔놓는, 즉 그들의 무례함을 단번에 제압하고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만 제대로 그리고 현명하게 대응해도 그들에게는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인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만 그들에게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적인 그리고 매우 특징적인 심리적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면 그들의 행동 패턴을 예측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주 무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거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신의 말이나 행동이 상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얼마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지, 아무리 자세하게 알려주고 설명해줘도 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남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들의 세계는 오로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착취적인 성향을 가진 자기애성, 인격장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자신만이 중요하며 타인의 존재는 자신의 가치를 높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인식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누군가 진심으로 힘든 고민을 털어놨을 때 그들은 무심하게 그게 뭐 대수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혹은 나 때는 말이야 더 힘든 일도 많았어. 따위의 말로 상대방의 감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깎아내립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이해하고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우월감을 표현하려 하죠. 그리고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말은 경청하지 않고 중간에 말을 끊거나 아예 무시하며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는 사람도 이런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화란 자신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늘어놓고 상대방의 반응을 기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사실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 깊숙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감을 직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자신이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지려 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조롱함으로써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의 자존감을 끌어올리려는 비겁한 시도인 셈입니다. 진정으로 자존감이 단단하고 내면이 건강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남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장점을 칭찬하며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자 노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빛을 내기 위해 남의 빛을 끄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친목 모임이나 동호회 자리에서 항상 특정 친구를 놀리고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친구 때문에 그 모임에 나가기가 꺼려지거나 심지어 모임 자체가 불편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정말 잘나고 멋진 사람인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낮은 자존감,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못난 구석들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가리고 보상받으려 하는 어쩌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조롱은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시하고 깔보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지배하려는 강렬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특히 직장, 가족, 연인 관계처럼 권력의 불균형, 즉 힘의 우위가 분명한 경우에 이런 행동이 더욱 자주 그리고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상대방이 더욱 위축되고 자신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며 결국은 자신에게 복종하게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이를 악용합니다. 그들에게 무시는 일종의 권력 행사 수단인 셈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막말을 퍼붓고 능력을 무시하며 괴롭힐수록 부하 직원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반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상사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가정 내에서도 배우자나 자녀에게 무시와 비난을 일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는 상당히 고약하고 파괴적인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아무리 무시해도 상대방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거나 반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점점 더 심하고 잔인하게 무시하는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침묵은 동의이자 복종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러한 무례한 사람들의 특징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런 무례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한 공식이 있다고 했죠?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이 공식을 머릿속에 항상 새겨두세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 나를 은근히 무시하느냐, 아니면 대놓고 무시하느냐, 1대1로 있을 때 무시하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무시하느냐 등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대응 방법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대응 전략은 그런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그것이 도저히 힘들다면 관계를 단호하게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라면 이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덜 상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스트레스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례한 사람이 스스로의 문제점을 깨닫고 바뀔 가능성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타인을 탓할 뿐입니다. 굳이 상대방의 변화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의 삶에 침투하도록 허락하지 마세요. 물리적,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만약 단순히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거나 관계 자체가 너무나도 독성이 강해 견디기 힘들다면 아예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자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대놓고 상사가 나를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그 회사에 계속 다니는 것은 매일매일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부서 변경이나 이직을 적극적으로 계획하면서 직장 상사를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아쉬울 게 없는데 나는 언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마음가짐이 생기면 상대방의 무례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좀 더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는다는 피해의식에 갇히기보다는 내가 이 회사에 잠시 더 있어주는 거야, 이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거야 라는 능동적인 생각이 든다면 상대방의 무시가 주는 스트레스는 훨씬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체적인 선택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무시하는 상대방 앞에서 내가 위축되거나 주눅든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나를 더욱 만만하게 보고 더 심하게 무시하게 될 겁니다. 그들의 무례함은 우리의 약한 모습을 먹이 삼아 자라납니다. 그렇다고 상대방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대놓고 똑같은 수준의 무례한 행동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오히려 우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에게는 너도 별 수 없네라는 인상만 남길 뿐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에너지를 차단하고 그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대방이 나를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럴 때 곧바로 반응하기보다는 잠깐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을 차분히 그리고 냉정하게 지켜보세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잠시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이 더 이상 내 감정을 흔들거나 나의 평정심을 깨뜨리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쾌한 말을 들었을 때는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성급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한 발짝 물러서서 침착하게 그들을 무시하고 상황을 피하는 대응 전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 수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의 감정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세 번째 대응 전략은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감정적으로 화를 내거나 흥분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분노를 즐기거나 심지어는 그 분노를 역이용하여 여러분을 공격할 빌미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왜 별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세요? 라거나 농담도 못 받아들이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여 이성을 마비시키려 할 것이며 결국 여러분은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는 딱 3초만 참아보세요. 그 3초는 여러분이 감정을 조절하고 이성을 되찾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한 박자 쉬고 심호흡을 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여러분의 예상치 못한 침착함에 오히려 당황하게 될 겁니다. 그 당황스러운 순간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바로 이 강력한 한마디를요. 방금 하신 말씀 어떤 의도로 하신 거죠? 이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는 동시에 그들의 무례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어설픈 의도가 간파당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깊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무례한 발언은 여러분을 깔보고 자신들의 우월감을 과시하거나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을 테니 이 질문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대답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을 더듬거나 횡설수설하거나 심지어는 여러분을 향해 역정을 내며 화제를 돌리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어떤 반응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이 질문은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동시에 여러분의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여러분을 쉽게 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이 한마디를 통해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그들 자신에게 돌려주며 관계의 주도권을 여러분에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언어적인 대응을 넘어 여러분의 존엄성을 지키고 스스로를 보호하며 건강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방법을 통해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소중한 마음과 삶을 당당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내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